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시험 대비 네이버 프리미엄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진명이라고 하고요. 메리터스 법학원에서 또 그리고 해커스 로스쿨에서 적성시험 강의를 하고 있는 적성시험 전문 강사입니다. 자, 컨텐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전지명 강사란 누구인지, 그리고 경찰대학교 편입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찰대학교 편입시험의 꽃이자 제가 강의를 맡게 될 핵심적인 내용, 언어논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를 할 거예요. 경찰대학교 1주차 강의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언어논리 자체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맞춰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리엔테이션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겠죠. 전진명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진명 강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적성시험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이제 마케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쨌든 자타공인 적성시험계에서는 탈인강급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고, 제 성적도 그렇고 제 학생들에 대한 성과도 그렇고 뭔가 정말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너무 민망하네요. 네,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수료를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사실 로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준 학생들이 제 후배로 들어오고 또는 사회 각 영역에 뻗어나가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너무 약간 기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덥석 물고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 로스쿨 14기에 재학 중인 변호사 지망생이고요. 이 피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논리 기준으로 했을 때 11개년 평균 90.x 정도. 네. 딱 한 번 60점대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를 포함해서, 이 회차를 포함해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뽑아낸 초고득점도 출신의 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트 시험, 요즘에 17,000명씩 치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험인 리트 시험에서도 언어 이해 99.8, 추리논증 99.8을 맞은, 누구보다 이 적성시험의 점수는 잘 맞는 그런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커스 로스쿨에서 리트, 추리논증 전인 강사를 하고 있고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피셋, 사원판단 전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저널 57급 피셋 모의고사 검수위원을 했고요. 법률저널에서 리트 모의고사 검수위원도 했습니다. 여기도 해서 해커스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 검수위원도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준모라고 불리는 어떤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도 이제 NCS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멈추셔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제 후기 같은 거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이제 네이버 메일로 여러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검토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대 편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작년부터 큰 학원들에서 좀 강의를 시작한 상태잖아요. 여러 강의가 오픈이 되고 있고, 저희가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주면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했는데, 이게 결국은 상담을 들어드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 어떤 성적이 어떤가, 결과는 어떤가, 어떻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그걸 딱딱 짚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이미 다른 학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진학을 하는 게 좋을지,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준비를 멈추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 네이버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메일 주소를 공개하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
하면서 내가 적성시험에 살아있는 전설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추진논증 성과예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추진논증, 그러니까 리트 시험이 있었던 지 딱 5일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고요.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재시생 기준 수강생의 80% 이상이 성적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4개 이상 상승한 비율도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2023년도에 25개에서 37개로 12개를 더 맞아서 고대 로스쿨에 15기 제 후배로 들어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해요. 이제 거의 인생 역전이라고 뭐 인생 역전이라기보다는 워낙 또 성실하게 산 친구지만 본인이 처음 받았던 점수랑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례거든요. 추진논증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랑 언어 논리랑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이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 이하에서 20% 30%씩 더 떨어지던 친구들이 평균 이상 20% 30% 올라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전진명 강사랑 수업을 들었을 때, 전진명 강사랑 같이 어떤 적성 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꾸 이제 눈을 많이 가리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 성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저 사람 강의를 들었을 때 평균 점수보다 내가 낮더라도, 내가 커트라인인 뭐 62.75점보다 낮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 확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해요. 초시생들은 저한테 오지 마라. 본인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제 덕분이라고 보통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제시생을 제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초시는 논리 수업 많이 들어보고 제시할 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초시생들은 한 25개 나오면 만족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재시생분들은 본인이 작년에 받았던 점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받았던 점수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를 맞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운 회차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평균이 2개 이상 더 떨어질 거라고 해요. 2개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4개 오른 친구들이 작년 대비로 6개가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이제 30개 넘어가면 90%다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 10% 안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한테 거의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후기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유는 경찰대 시험에 있는 언어 논리라는 것 자체가 추리논증이랑 한 80% 정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리논증은 법 파트 그리고 계산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서 상황 판단 영역과의 교점도 있긴 하지만 언어 논리에서 요구하는 강화약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 철학 파트는 제가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선생님이 2분 계시죠. 언어 선생님 2분 계신데 전 2분 다 들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성우 형님, 저랑 정말 절친하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는 고대 출신이 아니지만 고대 로스쿨 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끼워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는데, 논리 논증계에서는 거의 원탑, 대한민국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논리 논증을 활용하기 위한 펀더멘탈을 쌓아주는 거예요. 원탑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2명의 강의를 같이 들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너무 많이 하면은 어차피 광고 파트긴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좀 그렇잖아요. 넘어가서 경찰대 편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대 편입은 2가지가 있죠. 일반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이 있습니다. 재직경찰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랑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일반 전형이기 때문이지.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재직경찰관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류평가하고요. 여기서 자기소개서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형사법 시험이 있습니다. 전공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체 적성 체력 시험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면접 시험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크게 논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논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일반 전형. 여러분들 대학생들 또는 졸업하고 이제 다시 경찰의 꿈을 꾸고 있는 수험생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 일반 전형의 내용입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지,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지, 그리고 신체 적성 체력 시험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응시 자격부터 보도록 할게요. 편입이잖아요. 졸업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졸업하기 전에 가도 괜찮습니다. 편입의 기준은 학사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또는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4학기죠. 총 4학기를 등록하고 졸업한, 마친 학생들, 그리고 그 4학기 기준, 수료 기준인 63학점 이상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학에서 63학점 이상을 듣고 4학기 이상 수료를 했거나, 물론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죠. 학점은행제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학생,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 어떤 조건들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여러분들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력 파트, 이 앞부분에 대학교 학생이라면 요거 두 가지 만족시켜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전적대학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점은 사실 그냥 누구나 받겠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학고 받지만 않을 정도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고, 4.5 만점으로 했을 때 80점이 나오기 위해선 대략 한 2.8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80점 기준이 2.8점도 아니네요. 80점 기준이 2.3점, 2.5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불만 유지를 해줬어도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과 나이 제약 조건만 딱 만족하면 여러분 그 누구나 이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응시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어요. 약간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조건은 학력 조건이랑 성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반드시 2차 필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될 수도 있어요. 될 여지도 있지만 어차피 걸러지는 거는 필기시험이고,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해서 살아남으면 이 서류 전형에서 들어가는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 조건이랑 성적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 누구나 경찰대 편입시험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은 두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리랑 영어 두 과목이 있어요. 언어리 같은 경우는 60분 동안 25문항을 푸는 거고요. 영어는 60분 동안 40문항을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리 25문항 같은 경우에는 피셋 또는 추리 논증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요. 대부분 내용에 대한 내용 이해, 강화 약화, 그리고 논리 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내용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시 문항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볼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점수가 62.75점 이상이면은 합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3단계에서는 신체 적성 체력 시험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PDF 파일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시험에 따라서 개별 면접 집단 토론, 생활태도 나와 있는데, 생활태도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지성 면접이다. 지성, 인성 면접을 동시에 본다. 그리고 집단 토론에서는 지성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성 인적 면접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적인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는지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경찰대 편입 직장 규모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면접 파트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면접이 될 거다라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면접 파트는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 62.75점이면 합격한다는 이 언어 논리는 어떤 시험인가?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62.75점이다.
어떻게 보면은 세 개 중에 두 개만 잘 찍어서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서 두 개씩만 잘 찍어도 맞을 수 있는, 두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점수가 62.75점밖에 안 나온다는 게 물론 적성시험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고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는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개 중에 세 개를 맞을 정도, 그러니까 75점만 맞을 실력을 갖춰놔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경찰대 편입시험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2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한 최종적인 것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연히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리 점수를 62.75점 이 커트라인이라는 거 보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75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어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생소한 지문을, 그리고 이 생소하면서도 또 어려운 고난도의 지문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명확하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고도의 논리, 사고를 근거해서 선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1200자에서 1500자 내외, 긴 지문들 같은 경우는 1800자까지 나오니까 1800자까지라고 할까요? 1200자에서 1800자 내외의 지문들로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1개에서 3개 사이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읽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총 60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약 2분 10초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겨우 2분 10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되고요. 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좀 잘 판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독해력,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를 하는데 2분 10초, 2분 정도의 한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소한 소재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대응력이 훨씬 더 강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논리적 판단을 위한 논리력, 논증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총 25문제 중에서 제가 4분의 3만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한 문제당 4점인 거거든요. 대충 한 76점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문제냐? 76점이면은 18문제죠. 18문제만 맞겠다라고 하면은 7문제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조건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20문제를 풀고 20문제를 정답률이 90%가 나온다. 그럼 딱 18개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5문제를 찍어요. 찍으면 5분의 1이잖아. 한 개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19개죠? 이러면 벌써 76점이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19 이렇게 썼어야 됐죠? 19개에다가 6개 이렇게 적어두시고, 19개를 맞는 걸 목표로 했을 때 이게 최선이다. 내가 20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정답률을 90%를 찍어두고 5개를 1열로 찍었을 때 적어도 하나만 얻어 걸려도 이 시험은 굉장히 널널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순발력 기르고요, 대응력 기르고요, 다 좋아요. 다 하되 우리는 정확하게 풀 문제를 20개만 잡고 들어간다. 20개만 잡고 들어가는데 포인트 하나 더. 우리가 사고력을 단기간에 올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논증력이든 논리력이든 이런 사고력을 기르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이 사고 과정 자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문철학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 앞에서 제가 강조하는 인문철학 파트에서는 뭐 인식론적인 것들에 대한 쟁점들, 과학철학에 대한 쟁점들이 우리 경찰대 언어논리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찰대 언어논리 문제들 중에서 한 70% 정도는 인식론 문제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배경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게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튜링 테스트 같은 것들, 또는 중국어방 문제 같은 것들, 키워드 들으면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2분 안에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제가 말한 키워드들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10분 내외로 정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만 봐도, 그거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그 문제 지문을 아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되는 시간을 2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시간을 극소화하고 최대로 줄이고 극도로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배경지식 파트가 될 거다. 그래서 20문제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 20문제 안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엄밀한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우리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대 편입 시험이 이제 출범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너무 없어요. 레퍼런스가 예비 문제랑 작년 기출문제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인접 시험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픽셀 언어리, 그리고 리트 추리 논증, 그리고 리트 언어 이해까지 이 기출문제들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몇 문제냐? 거의 1000문제가 넘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은 문제집이면은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픽셀 언어리, 리트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여기서 우리 경찰대에 맞는 문제들만 싹 모아서 풀면 저는 이게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드릴 거다. 일단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추리 논증 강사하다 보니까 추리 논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소한 소재의 지문, 어려운 지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명확하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고도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근거해 성질을 검토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한 문제당 2분 10초. 저희 목표에 따르면 20문제만 풀 거니까 한 2분 45초까지 시간 써도 되겠죠. 막힌 시간 빼면. 그래서 한 150초에서 160초 사이에 20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나머지 5문제를 찍는 시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증력도 필요하지만 빈출, 클래식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가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학습을 제가 도와드릴 거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논리 주요 출제 유형이라고 하면 이건 저의 분류법이에요. 사람들마다 분류법이 다를 거고 저희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 학원이가 좀 그러네요. 저희 팀의 다른 선생님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논리 주로 출제되는 것이 일치 문제, 그리고 추론, 논증, 논리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일치, 추론, 논증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논리 퀴즈나 형식 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중이 적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 파트는 이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들, 간단한 지문 이해 그리고 일치 부합을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문단에 있는 전체 글에서 각 문단에 선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지와 1대1 대응을 시키는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일치 문제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강화 약화 또는 이제 내용 추론, 평가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본문에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주장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요. 통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주장으로 분할되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선지들로 하여금 강화 약화를 평가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론 문제들이다. 또는 굉장히 심도 깊은 형태의 지문을 제시를 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플러스 알파를 추론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논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빈칸이 있어요. 언논리에는 주로 나오지만 추리 논증에는 상당히 좀 적게 나오는 건데 본문 내용의 맥락에 따라서 빈칸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제 논증의 형식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빈칸을 채우는 것들이 그것도 출제가 되고요. 논증 구조 분석이라고 불리는 지금 제가 옆에 그린 것처럼 어떤 근거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 문제들이 논증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리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리 같은 경우에는 형식 논리랑 논리 퀴즈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형식 논리라는 거는 간단해요.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A이면 C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3단 논법 같은 정언 명제 또는 정언 논리라고 하는 것들, 여기 더해서 수로 논리,
양화 논리 같은 어떤 논리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들, 이게 이제 형식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논리 퀴즈에서는 이걸 활용한 퀴즈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필수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지만 생각보다 리트나 뭐 아니면은 이 경찰대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상식적인 것들, 뭐 김치가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정말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치부합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다. 전체적인 비중으로는 한 15% 정도 이내로 출제가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이랑 과학 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경제, 역사랑 비중 놓고 봤을 때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또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이 합쳐서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론, 가치론, 뭐 존재론,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과학에서는 과학적 실제론, 그리고 패러다임, 그리고 뭐 환원주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이제 소재적인 측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 경제, 역사 파트 또한 어느 정도의 소재 측면에서 유사성과 그리고 각 소재별 그리기 방식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실험 연구,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틀이 정해져 있어요. 프레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익히면 좋겠다. 소재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상식의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죠. 당연히 새로운 정보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정의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각각의 소재가 있는 범주, 대범주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축제에 대해 소개를 한다고 하면 축제 기원부터 축제 내용, 그리고 축제 이후에 어떤 뭐 기대 효과 같은 것들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과 뭐 회사랑 그 전자제품에서 들어있는 특별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 이거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예상되는 글의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 제가 소재별 독해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각 소재별 그 글쓰기 방식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글을 보더라도 어떤 소재인지 예측도 가능하고, 소재를 보면 글의 형식도 예측 가능하고, 이런 양자 간의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건가, 총 12주간 진행되고요. 1주차에는 OT,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2주차에는 일치형, 3주차에는 추론형, 4주차에는 논증형, 그리고 5주차에는 논리형, 이 형식적인 측면, 유형 측면에서의 문제들 분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재별 독해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끝내고 나서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의외로 여기 짜잘하게 뭔가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제 파이널 특강, 초년전 파이널 특강 그 7시간 연속으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3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마 3만원인가 5만원인가 할 건데, 요거를 들어보시면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쉽게 늘어난다는 말을 해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 강의 하나만 듣고 세 문제를 다 맞췄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 소재 독해를 제가 개발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도티인데 광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경찰대 편입 강의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 유사한 문제라도 풀어본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제가 저만의 특별한 학습법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예비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예비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언어논리는 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